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식 쉐보레 올란도 LT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LPG하고 경유하고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식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경유차가 꾸준히 나가주긴 하는데, 이제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DPF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고등도 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쉐보레도 오일 관리나 이런 걸 잘 못하면 터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터보가 잘 고장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거 잘 교환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쓰시면 오래 쓰실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차 관리 잘 못한다 그러면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 박스형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거의 내려서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짐 실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방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올란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또 이제 작은 연장이나 장비를 실어야 되시는 분들도 이 올란도를 찾으십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에 8만 킬로 운행한 LT 차량이고요. 이제 저하고 함께 차량의 외관, 실내, 타이어 그리고 총평을 들어보시고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차를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차량의 외관을 고려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가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쉐보레 스러운 앞모양을 하고 있죠. 네, 차는 뭐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앞쪽에 범퍼 하단은 이렇게 좀 뭐 화단이나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량의 프레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도요, 크게 뭐 칠이 바래거나 또는 광택이 죽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2015년식이니까 뭐 연식도 나쁜 연식은 아니고요. 금액 대비해 가지고 가성비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조수석의 뒷문과 뒤 쿼터 파넬, 뒤 휀다 이 두 개는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 누유는 없는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게 문짝이 갈렸는지 뒤 휀다가 교환되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작업은 잘 되어 있고요. 단순 교환이니까 사고와 관련해서 운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외관 깨끗한 편이고요. 뒤에 이제 뭐 엠블럼은 달려 있지만 뭐 올란도, 뭐 LT 뭐 이런 마크는 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흰색이고 타이어 휠도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도 광택돼 가지고 이제 막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운전을 해봤는데 실제로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는 좋고요. 외관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외관의 상태로만 두자면 뒤에 교환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이 상태 이대로 외관을 평가하자면 A급에 해당되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내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들여다보시면 일단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트립 자체에 크게 이렇게 손상이 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비교적 깨끗하게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여기에 접이식 미러하고 윈도우 스위치, 컨트롤 레버랑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트립 나쁜 상태는 아닌데, 요런 데 살짝 뭐 기스가 있긴 합니다만 뭐 비교적 깨끗한 편이고요. 보신 것처럼 썬팅도 새로, 또 안 좋은 부분은 새로 썬팅을 했습니다. 자, 뒤 트렁크는 이제 7인승인데 7인승에 3열을 보통 펴서 아이들을 태우는 일은 드문 경우지만, 3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어지고요. 또 풀플랫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3열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각이 져 가지고 그 큰 짐을 실으시는 분들은 뭐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작은 어떤 설비업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께서는 올란도도 많이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 트립도 깨끗한 편이고요. 이렇게
열선이, 열선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뒷좌석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문은 교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도어 트립도 비교적 깨끗한 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트를 보시면요, 시트도 쉐보레하고 삼성차는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가죽의 퀄리티도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스티치 들어간 자리들도 보면 실밥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바래진 자리도 없고요.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뒤 시트 상태도요, 보시면 비교적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그냥 이 투톤 바디로 되어 있긴 한데, 시트는 이 정도면 무난하게 이제 6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고 내리는 자리 크게 흠집 없고요. 양호하게 깨끗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에서 보시면요, 조수석에서도 시트 이렇게 달아진 자리 없이 깨끗한데, 이제 회색으로 된 이런 부분에는 좀 때가 껴서 깨끗하게 닦아내긴 했습니다만 무난한 편이고요. 시트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자,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운전석 역시 전동은 아니고요. 양좌석 모두 열선되어 있고, 그리고 타고 내리는 자리도 달아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A까지는 아니어도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상태는 무난하게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제 타이어를 보시도록 하시죠. 네, 타이어는 일단 휠 상태를 보시면 이 휠 사이드 같은 쪽은 이렇게 기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커팅 휠 자체 표면은 앞 휠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뒷바퀴에는 좀 상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커팅 휠이지만 뒷바퀴에는 상처가 있고, 특히 이렇게 그 사이드 쪽으로는 휠기스들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운전석과 달리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이쪽만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휠 광택이나 표면 같은데 깨끗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앞좌석엔 전체적으로 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이런 방식으로 휠이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만 2015년형 휠이기 때문에 차가 신형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제 타이어의 트레드를 한번 보시죠. 자,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 60% 정도는 남아 있고요. 앞쪽으로 얼라이먼트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 트레드는 한 60%, 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남은 것 같고, 달아진 얼라이먼트 정렬 상태랑은 나쁘지 않습니다. 뒷타이어도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이시면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에 뒤쪽으로 뒷바퀴는 약간 피아노 건반 현상 같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있죠. 이제 날이 좀 섰는데 이 상태로 타시다가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선은 쓰시다가 타이어를 교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쪽 바퀴도 보시면 안쪽으로 바퀴가 이렇게 타이어 건반처럼 되어 있죠. 바퀴 두 개를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을 해놓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자막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바퀴에서 타이어 소리가 많이 올라오기는 하네요. 뒷바퀴는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앞바퀴 쪽으로 트레드가 좋은 걸 올리고 뒷바퀴를 하게 될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타이어를 교환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좀 따로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죠.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막 8460km, 8만km를 막 넘겼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틀란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까부터 지금 아반떼가 여기서 운전 연습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리모컨은 두 개인데 하나는 커버랑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어렵고요. 예, 나머지 하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롱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VDC랑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장은 여기에 되어 있고 오디오랑도 모두 다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 다 깨끗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운행해 보면서 차량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체는 어떤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죠. 예, 이제 아까 타이어 소리가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쪽에 이렇게 피아노 건반 현상처럼 얼록얼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타이어를 바꿔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바꿔 놓도록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2015년식의 앞좌석도 3M으로 썬팅 되어 있고요. 뒷좌석이랑 전부 다 3M으로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측면 사이드 에어백까지 다 장착 들어가 있고요. 예, 탑재된 옵션으로는 꼭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보레 올란도의 승차감은 어떤가? 지금 실내에서 들었을 때 그 디젤 엔진의 어떤 그 소음은 비교적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예, 이제 한번 달려보는 것을 느껴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엔진 미션의 상태가 나쁘지 않더라도 오일 관리를 잘 못하시거나 또 전용 오일을 쓰지 않으시면 DPF에 찌꺼기가 앉아가지고 차량 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 생길 수 있고요. DPF 경고등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쭉쭉 달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오일을 쓰시고 좋은 기름 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함께 운행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의 그 처음 나가는 어떤 그 반응이랑은 상당히 조용하고요. 엔진 미션의 상태는 뭐 긴 얘기를 사실 하기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쉐보레라고 하는 자동차 유명한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차량이고 이제 8만 킬로밖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뭐 차가 어쩌네 저쩌네 말하는 건 제 입장에서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의 체크보다도 일단 엔진이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흡기와 배기가 잘 순환이 돼야만 차가 쭉쭉 빠져주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DPF 달린 차들이 가끔 이제 경고등 들어와 가지고 DPF 뭐 불 들어와서 또 달려주고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단 출력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이제 반듯하게 뻗은 도로에서 한번 토크를 올려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고요. 쉐보레 차가 비교적 그 기어비를 여러 번 쪼개놓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약간 좀 굼뜨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미션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올란도의 이전 비용을 말씀드리죠. 올란도의 이전 비용은 등취득세가 51만 7,100원, 그리고 공채가 2만 9,000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법정 요금으로 매도비가 2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보험료가 32,400원, 20만 킬로 미만에 해당되는 차량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성능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32,400원이 되겠고요. 총액은 8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 비용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